오늘은 한 번쯤 누구나 느껴봤을, 하지만 말로 꺼내기는 조금 애매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예전보다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식사 중에도,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도 어쩐지 말이 덜 오갑니다. 젊었을 땐 웃음소리도 많고 이야깃거리도 끊이지 않던 분들이 어느새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고개만 끄덕이시는 걸 보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불편해졌던 기억 있으시죠? 어릴 땐 그렇게 말씀 많고 유쾌하던 분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지셨을까요? 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말수가 줄어들게 될까요? 혹시 체력이 줄어서?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서? 아니면 그냥 외로워져서? 그 질문의 답은 단순히 몸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노년의 언어, 말보다 더 큰 마음의 표현 방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살아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나이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가에 대한 해답을 3가지 지점에서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3가지를 알게 되면 침묵 속에 숨은 따뜻함을 이해하고 말없이도 연결될 수 있는 진짜 관계의 기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이 깊어진다고들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금세 입으로 옮기고 서로 경쟁하듯 말하며 존재를 드러내려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아끼고 대신 더 섬세하게 상대방의 눈빛과 말투, 분위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한 예로, 예전에는 자녀가 집에 오면 부모님이 밥은 먹었니? 요즘 회사 어때? 하며 질문을 이어가셨다면 이제는 그저 미소만 짓고 그래, 왔구나 한마디로 반가움을 표현하십니다. 그 말 없는 환대는 오히려 더 큰 감동이 되곤 하죠. 심리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감정에 대한 자각이 더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즉,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마치 오랜 친구와는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듯 노년은 그런 감정적 연결이 익숙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결 방식이 단지 나이 들어 생긴 특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삶의 경험 속에서 천천히 다져진 결과이며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고 책임지는 태도의 일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감정 표현이 미숙해서 말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생의 많은 순간을 겪어온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또한 노년기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순간, 소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대화를 이어가죠. 이로 인해 외부로 드러나는 말은 줄어들지만 내면의 언어는 오히려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런 감정의 언어는 소리 없는 미소, 가벼운 터치, 조용한 눈빛으로 전달되곤 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침묵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줄었지만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침묵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것이 노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이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침묵은 고립이 아닌 성숙한 감정의 표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젊을 땐 말이 쉽습니다. 속도 빠르고 감정도 쉽게 오르내리니 그만큼 말도 거침없이 나옵니다. 기분 좋으면 마구 칭찬하고 화가 나면 비난도 서슴지 않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 상처가 되거나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걸 진짜로 체감하는 건 시간이 꽤나 흐른 뒤입니다. 노년이 되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날카로울 수 있는지를 몸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이 줄었다는 건 표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의 파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중해졌다는 뜻이죠. 우리는 나이를 들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습니다. 그 중에는 말 한마디 실수로 멀어진 관계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건넨 위로 한마디로 평생을 함께하게 된 인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말의 무게에 대한 감각은 점점 예민해지고 말이란 도구를 신중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힘든 일로 찾아왔을 때 예전 같았으면 그 나이에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야 라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많이 힘들었겠다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담긴 공감과 이해는 100마디 위로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또한 과거에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자존감과 인생 흐름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다려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듯 말이 적은 사람은 종종 무뚝뚝하다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뚝뚝함 뒤에는 상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 바로 그런 이들이 말의 무게를 알기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을 줄이면서 인간관계의 품질을 높여갑니다. 말수가 많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며 말이 적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순간에 무엇을 느끼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말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질이며 말의 유창함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인의 침묵을 해석할 때는 그 안에 담긴 신중함과 배려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말하지 않음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창 사회생활을 할 땐 말로 자신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로 증명하고 설명해야 했죠. 말이 곧 존재의 수단이자 방패였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의 속도가 줄어들고 주변의 기대도 줄어드는 시점이 되면 사람은 자연스레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찾게 됩니다. 노년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난 시기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말로써 세상에 나를 설명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만 솔직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가장 잘 아는 상태에서 오는 단단한 자신감입니다. 남들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굳이 해명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들이 바로 노년의 지혜를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굳이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짓고 맙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침묵은 자유이자 여유입니다. 또한 이제는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땐 남들의 인정을 통해 내 가치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든 삶은 타인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아닌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처럼 말이 줄어든 삶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주체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말이 적다고 해서 고립된 것이 아니고 조용하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의 진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조용한 자신감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의 평화는 커지고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말보다 삶으로, 말보다 눈빛으로, 말보다 일관된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자신감은 어떤 소리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 하나,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의 고요한 자신감이며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표현입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지 말을 하기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사람들이 겪는 내면의 변화, 감정의 깊어짐, 삶의 우선순위 재정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리를 줄이고 감정을 키우게 됩니다. 더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되고 오히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전반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자녀교육, 경제적 고민 등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버텨야 하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다투며 내 의사를 주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 즉 은퇴 이후나 육체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시기에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사람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중심축이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말이 줄어들고 내면의 고요함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이 고요함은 결코 공허함이나 외로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깊은 통찰을 얻고 비로소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전환은 심리학 이론인 사회정서 선택 이론으로도 설명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단기적이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단지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나에게 의미 있는 몇 명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삶의 지혜에서 비롯된 관계의 선택인 셈입니다. 또한 독일 철학자 틸리히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기의 침묵과 연결됩니다. 노년의 침묵은 외로움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 없이도 충분히 충만할 수 있다는 고독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아도 괜찮고 오히려 조용한 순간에 더 많은 위로와 평화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맞추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삶의 흐름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관계에서 기쁨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침묵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관계에 더 신중해집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말에만 힘을 싣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보다 태도와 표정, 눈빛과 기운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말은 짧지만 마음은 깊어지고 대화는 줄지만 공감은 넓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의 진짜 소통 방식입니다. 침묵은 때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소통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용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단정 짓지 마세요. 그 속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세월과 감정, 인내와 이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 후반기의 침묵은 외로움이 아닌 여유이고 단절이 아닌 선택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선물하는 조용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말이 적어진 만큼 마음은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정제되며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 침묵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히 맞이하며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보세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어진 감정, 단단해진 내면, 그리고 더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진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깨닫게 된다면 외부의 인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에서 하루를 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고 감정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둘째,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자식으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나 자신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진짜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말이나 행동에 내 시간을 쏟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중심에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아침 햇살을 느끼며 산책을 하고 정성스럽게 끓인 차 한 잔을 음미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활기찬 삶입니다. 셋째,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혼자라는 것이 결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자립적인 감정과 내면의 균형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누가 내게 잘해주지 않아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와 멀어졌다고 해서 상처받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그 여유는 말수가 적어진 삶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넷째, 말없이도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생일에 건네는 따뜻한 메시지, 예전 사진 한 장에 담긴 미소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말의 빈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라도 곁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끝으로 혼자 있는 삶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혼자 떠나야 하고 혼자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스스로를 가장 좋은 친구로 만들 수 있다면 그보다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의 언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두렵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혼자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침묵 속에 담긴 감정에 귀 기울이고 말없이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당신 곁에 와서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위로를 받게 된다면 당신은 그 침묵의 언어를 가장 잘 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줄어든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이 줄어든 만큼 당신은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보다 마음으로, 설명보다 배려로, 소란보다 고요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한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 좋은 기운을 더욱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지금까지 풍수보따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